처음에는 약간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조차 썸네일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하면서 상품을 업로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을 구매해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막 GIF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상품 하나 올리는데 거의 2시간은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한 상품 10개를 올려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구성했다고 치면은 한 달 동안 그래도 하루에 한 3, 4시간은 투자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투트레입니다. 네, 오늘은요 사업가로도 활약을 많이 해주시는 홍츠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홍츠비님 우선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퇴근 후에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도 시작한 홍츠비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신다고요? 네.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나요? 이제 여기 나오면 알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직 안 유명하니까 모르시는데 경업이 금지는 아닌데 굳이 뭐 말은 하지 않고. 그쵸. 근데 이제 이 영상이 나오면은 좀 들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 몰라요. 워낙 많이 보시니까 유명하고. 몰라. 자, 현재 어떤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주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스마트 스토어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뭐 2018년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 계속 혼자 해오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뒤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몇몇 업체분들이 연락을 먼저 해주셔서 또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마케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주 메인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만들고 광고를 돌리고 이제 매출 체크하고 또 이렇게 성과 분석하고 이런 게 주 업무인데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약간 창피한데 또 제가 잘해요. 그거 또 잘해가지고 매출이 좀 잘 나왔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하는데 내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2018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신사임당님이 한참 또 뜨기 시작했던 그 시기라서 그 영상을 보고 좀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그럼 뭐 페이스북 기반으로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저기 체험단 이런 것도 같이 꾸리시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업체들 매출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셨겠어요. 엄청 들었죠. 네. 네. 내가 내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거 스토어에서도 그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적용하시나요? 광고를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블로그 체험 등도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회사에서 연습하고 내 사업에서 써먹고. 와,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이 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스마트 스토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시즌 상품은 아닌데 보호대, 안마기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가 조금 갈리는 편이라서 성수기 기준으로는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 보호대 안마기는 어떤 때가 비수기고 어떤 때가 성수기예요? 이게 4월에서 8월까지가 좀 매출이 잘 나오고요. 겨울이 될수록 좀 이제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 1,000 언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도매매 같은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다 브랜드 제조사로부터 다이렉트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5개를 판매 중인데 위탁으로만 평균 한 17% 나오고요. 이제 거기서 광고비를 좀 제외하면 좀 더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은 회사를 더 열심히 같이 병행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약간 부업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부업으로. 그러면 퇴근하신 다음에 저녁에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 쓰세요? 처음에는 약간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조차 썸네일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하면서 상품을 업로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을 구매해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막 GIF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상품 하나 올리는데 거의 2시간은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한 상품 10개를 올려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구성했다고 치면은 한 달 동안 그래도 하루에 한 3, 4시간은 투자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7시 정도에 퇴근하신다고 치면은 집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애를 하세요? 지금은 집에 와서 이제 CS가 있으면은 밀린 CS 업무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관리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광고 관리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광고 효율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아니면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고 관리에서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주는 회사에서 이미 해왔으니까 네, 퇴근하고 한 2-30분 정도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루에 4-50분 정도면은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부업이네요. 충분하죠. 네. 일단 보호대, 안마기 이런 게 조금 재밌는 것 같은데, 혹시 사람마다 소싱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홍추비님께서는 상품 소싱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도 도매 사이트 이런 데서 좀 소싱을 했는데 그게 판매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마진이 크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남들도 많이 팔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들 알고 계시는 와디즈에서 상품 소싱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는 못 봤어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돌리고 있는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좀 보여줘요. 저는 그걸 활용해서 조금 소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 이거는 되게 꿀팁이네요. 이미 잘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광고를 보고 이게 요즘 핫하구나.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돌리는 업체들은 물론 저같이 위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니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한 80-90%는 자기 상품을 광고하거든요. 그쵸. 네, 제조사가 직접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뒤져가지고 가가지고 이 판매처가 공급사인지 아니면 이 판매처도 그냥 공급을 받는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게 귀찮잖아요. 광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조금 다이렉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위탁 같은 경우는 본인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안 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체험단도 솔직히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마진이 네. 적으니까. 핫한 상품들은 거기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많은 분들이 제가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매출이 아예 제로 베이스일 때부터 공급처에게 컨택을 하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박람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연히 매출 하나도 없고 얼마나 팔지도 모르는, 저희는 셀러잖아요.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뭐 법인 명함을 들고 저희 이런 회사인데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좀 공급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당할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만들어 두시고 그 넥스트 스텝을 가는 과정에서 뭐 이제 상품 소싱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대표님들이 도매매 같은 이제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실 거예요. 상품 소싱을 할 때. 왜냐면은 거기는 누구나 이제 사업자만 있으면은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기왕이면은 셀러오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공급사가 위탁 셀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상품이 그래도 도매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셀러오션이나 이제 뭐 카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좀 처음에 상품 소싱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매출을 내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와디즈인데요. 이미 근데 와디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디즈에 처음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 뭐 랭킹 요런 거를 보고서 이제 소싱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되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네, 이거 한번 소싱해 볼까?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은 펀딩이 끝나야지 상품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이 브랜드들도 펀딩이 끝나면은 택배를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제품을 또 재생산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위탁 셀러들보다는 먼저 다른 사입 벤더사들을 우선적으로 상품을 공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운이 좋게 컨택이 됐다 한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기왕 와디즈에서 소싱을 하실 거면 여기 스토어라고 있어요. 이 스토어가 뭐냐면은 와디즈에서 펀딩을 했던 제품들 중에서 이제 와디즈만의 뭐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매출을 얼마 했다든지 뭐 요런 상품들을 이제 입점시켜 놓은 몰인데, 이런 상품들은 이미 펀딩이 끝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니까 만약에 컨택이 됐다는 가정하에 바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어에서 소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와디즈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제품들은요 이미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뭐 세럼이 있네요. 제가 이거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브랜드 같아요. 디마프라는 게. 네이버에 디마프 세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에 디마프 세럼에 대한 후기 컨텐츠가 쫙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와디즈를 할 때 협찬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와디즈가 끝나고 협찬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매를 하다가 고객이 이 디마프라는 게 좀 믿음직스러운 세럼인가? 라고 해서 한번 이탈을 하고 쳐볼 수가 있잖아요, 네이버에. 뭐 요럴 때 신뢰성을 굉장히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여기 와디즈 스토어에서 상품 소싱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지금 화면이 조금 바뀌어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방금까지 상품 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다가 갑자기 스마트 스토어 자체적으로 살짝 오류가 발생해서 촬영을 중단했고요. 결국엔 지금 따로 이어서 녹화를 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상품 소싱하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를 통해 상품을 찾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선 지금 이 화면을 처음 보시는 대표님들도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엔 지금 페북이랑 인스타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 광고 소재를 볼 수 있는 메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사이트인데요. 긴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캠핑 의자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써 볼게요. 자,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캠핑 의자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수많은 광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광고 라이브러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보통 네이버에서 캠핑 의자라고 검색을 하게 될 때 판매처랑 공급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공급처를 찾는 일이 조금 번거로운데, 이 페북 광고는 주체가 거의 제조사나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상품을 찾으면 바로 공급처에 연락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꿀팁 같은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 의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인데요. 자,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자, 여기 제조사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글자가 보이시겠죠? 제조사가 여기 BK 에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판매자와 제조사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네, 판매자 정보가 나오죠. 상호명 BK 에코라고 나오죠. 아까 제조사와 판매자의 상호명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아이템의 공급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갖거든요. 그 옛날처럼 네이버 쇼핑 광고가 효율이 좋은 때가 아니라서,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광고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뭐 인스타 광고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왜냐면은 광고 세팅하는 방법부터 광고 효율 측정하고 또 이제 광고를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일련의 과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